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실험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실험 설계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어떤 예비적인 단계로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험 설계에 관해서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어야 할 것이 이 실험 설계가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는데 요 네 번째 것은 다루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실험 설계가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전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입니다. 두 번째가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입니다. 세 번째가 솔로몬 내 집단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왕 알아두시는 겸에 영어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 왜 제가 영어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영어 표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원래 영어의 오리지널 표현은 이건데 우리나라의 교재에서는 이 번역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딱 외워두시면 나중에 뭐 복사 시험이나 또는 그런 데서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표현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번역이 책에 따라서 번역이 다를 수가 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인데 이 영어가 이제 프리테스트입니다. 프리테스트가 사전 검사니까 사전 검사를 하고 또 포스트 테스트 이제 포스트가 이제 후라는 의미니까 테스트인데 후기 그러니까 사후 검사를 하고 그리고 통제 집단이 있고 그런 설계다 디자인이다. 그래서 사전 검사,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고 두 번째는 이제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인데 여기 오면 이제 포스트 테스트 그러니까 사후 검사 오온리 사후 검사만 있다. 그리고 통제 집단이 있다. 설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테스트 온리 컨트롤 그룹 디자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솔로몬 네 집단 설계입니다. 네 집단.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혜로운 왕이라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데 솔로몬 네 집단 설계 돼 있고 이걸 그냥 간단히 이렇게 솔로몬 설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전후 검사 통계 집단 설계입니다. 설계이고 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이 첫 번째 거에서는 이렇게 사전 검사하고 사후 검사를 다 했는데 이 두 번째 거에서는 사후 검사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거에서 사전 검사를 했는데 두 번째 거는 첫 번째 거에서 사전 검사를 뺀 것이 바로 두 번째 거고 이 세 번째 솔로몬 네 집단은 이 첫 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간단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 이제 이것이죠. 실험 설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험 설계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교재는 이렇게 고전적 실험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전문 용어는 이렇게 전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입니다. 이 실험 설계는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전부 다 이렇게 통제 집단이 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를 이제 복수해 보면은 통제 집단이 있다. 그리고 무작위 할당한다. 그리고 이제 독립 변수를 조작하고 종속 변수에 대해서 검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럼 이제 전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상자를 이렇게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있으면 이 대상자 이렇게 이제 이게 실험 집단이고 이게 이제 통제 집단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10명 뭐 20명 있다고 치면은 이제 실험 집단에 10명, 통제 집단에 이제 10명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연구소가 이렇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이제 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무작위로 이제 아까 무작위로 배치합니다. 아까 배웠죠. 무작위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식으로 무작위로 배치하는데 이 무작위로 배치하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저기 무작위가 영어로 이렇게 랜더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요 초자 알자를 따서 이렇게 알자를 씁니다. 알자. 그래서 바로 이게 무작위로 이제 배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배치하고서 그리고 아까 이제 실험 집단에는 이렇게 요 x인데 이 x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개입입니다. 개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제가 이제 미술 치료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그런 것을 연관도 할 경우에 이 x라는 것은
이제 미술 치료를 했다 그런 의미고, 여기에 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미술 치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까죠 독립변수의 조작,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로 독립변수의 조작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실험 자극을, 즉 이제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실험 집단에는 도입, 실험 집단에는 실시하고 통제 집단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X, 이것은 이제 저 프로그램을 돌렸다, 즉 그러니까 개입을 했다.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시한 집단이 실험 집단이고 실시하지 않은 집단이 통제 집단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뭐라냐면은 여기 보면 이게 오라는 것이, 여기 있는 숫자 이제 오라는 것이, 이 오가 영어로 이제 영어로 observation, 관찰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데, 사전 검사, 사후 검사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입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전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 치료가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할 경우에 이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사전 검사에 해당이 되고, 요것은 이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후에 했기 때문에 사후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실험 집단에 대한 건데, 그래서 요 사전 요 자존감 사전 자존감에 대한 사전 검사와 자존감에 대한 사후 검사의 그 차이를 보고, 그리고 또 이제 통제 집단에 대해서 그 자존감에 대한 사전 검사와 자존감에 대한 사후 검사의 차이를 봐가지고 이제 그 미술 치료가 자존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시험 집단, 즉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린 이 집단의 경우에는 이 자존감의 차이가 크고,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으니 통제 집단의 경우에는 자존감의 차이가 없다. 이제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특징이 이 연구 대상을 이렇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무작위로 이렇게 이제 대상자들을 구분한다. 즉 무작위로 대상자들을 할당한다, 배치한다. 그리고 이제 그 시험 집단에는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개입을 하고, 통제 집단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시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종속 변수, 즉 이 경우에는 그 자존감에서 보이는 이제 차이를 비교한다. 즉 시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에, 그러니까 시험 집단에서 이 자존감 차이와 통제 집단에서의 자존감 차이를 비교해서, 만약에 시험 집단에서는 자존감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통제 집단에서는 자존감 차이가 거의 없다,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는 그 미술 치료가 그 자존감 증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고전적 실험 설계, 이 전후 바로 검사 통제 집단 설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전적 실험 설계 같은 거 기억을 해두지 마시고 그냥 전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프리 테스트, 포스트 테스트, 컨트롤 그룹, 디자인, 이렇게 영어를 했습니다. 그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 검사 그 통계 집단 설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런 거 다시 보면 이제 이게 책 있는 걸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연구 참여자를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집단은 실험 집단, 한 집단은 통제 집단인데 무작위로 할당을 하고요. 무작위로 배치를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실험 집단에는 이렇게 독립 변수가 개입됩니다. 즉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이 통제 집단에는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하기 전에 이렇게 사전 검사, 즉 자존감의 점수를 한번 구분해보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또 사후 검사를 이제 한 다음에 요 점수 그 차이하고 이 점수 차이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이제 실험 집단에서의 점수 차이가 크고 이 통제 집단에서는 점수 차이가 없거나 또는 적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미술 치료가 그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로 전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이제 앞부분에 이래서 역시 요 이제 무작위 할당입니다. 이건 이제 뭐가 틀리냐면은 이 사후 검사입니다. 사후 검사이기 때문에 사전 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O1, 요 X, 이것이 이제 개입이니까 미술 치료 프로그램을 돌리는 건데, 그 전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 뒤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보면 이렇게 앞에가 없습니다. 앞에가 없고 뒤만 있습니다. 뒤만 있기 때문에 사후 검사를 합니다. 사후 검사. 그러니까 사전 검사가 없이 사후 검사만 합니다. 사후 검사만 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이 내적 다상도 할 때 배우셨겠지만 이게 사전 검사에서 이렇게
예를 들면 자존감을 검사하고 또 사후 검사에서 하게 되면은 이 똑같은 만약에 척도를 사용할 경우에, 즉 똑같은 질문지를 사용할 경우에 이 앞에 이렇게 사전 검사를 한 것이 뒤에 사전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 검사 효과라고 하죠. 검사 요인 또는 검사 효과. 예, 검사 효과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검사 효과.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자존감을 검사했기 때문에 이 검사한 것이 뒤에 자존감을 검사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앞에 검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그래서 바로 그 경우에 바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 이거는 사후 검사만 이렇게 사전 검사는 안 하고 사후 검사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솔룸은 내 집단 설계인데 이건 뭐냐면 이제 앞에 있는 두 개, 요 앞에는 요 1번하고 요 이 전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하고 바로 또 이제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요 두 개를 이렇게 합친 겁니다. 그래서 요 앞부분 요거 앞부분 요것은 전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 즉 앞에 있는 1번 그것이고 여기 또 뒤에 있는 요거 이건 바로죠 그 뭡니까 뭐,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에서 2번입니다. 2번. 그러니까 요건 저기죠 사전 검사하고 사후 검사를 다 했기 때문에 전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이고 요건 바로죠 사후 검사만 있으니까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입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요 위에 있는 것이 이겁니다. 위에 있는 것이 이거고 이 두 번째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합친 게 바로 솔로몬 사집단 설계여서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이렇게 집단을 내 집단을 구성을 해야 되고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고 우수한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이렇게 내 집단을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연구에서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우수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더불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실험 설계는 이렇게 전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가 있고 또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가 있고 솔롬은 내 집단 설계가 있는데 이저 요 전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이 사후 검사는 1번에서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후 검사만 실시하는 것이고 솔로몬 설계는 1번하고 2번을 이렇게 합친 거다. 그래서 솔로몬 설계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거의 다 끝나고 다음에 두 번째 저희도 설명한 두 번째가 유사 실험 설계입니다. 이걸 갖다가 준실험 설계라고도 한다 그랬죠. 예, 영어로 컷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유사 실험 설계 또는 준실험 설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유사한 실험 설계와 이제 실험 설계 앞에서 배운 실험 설계와 유사 실험 설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작위 할당.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실험 설계의 경우에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무작위 할당입니다. 그 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당을 하는데 이죠 유사 실험 설계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무작위 할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 설계와 유사 실험 설계의 큰 차이점은 무작위 할당이다. 그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방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제 유사 실험 설계 한 예인데 이 보면 제목이 이렇게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입니다. 설계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걸 보시면 이제 어떤 게 기억나냐면 잘 보십시오 잠깐. 예, 보시면 이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지금 지워져서 안 보이는데 이거하고 좀 똑같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 앞에 R자가 없습니다. R자가 이 R이라는 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랜더마이제이션에서 무작위로 할당했다. 무작위로 이제 그 대상자들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작위로 배치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R자가 없는 거 똑같은데 이 R자가 없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저 뭐지 그 전후 검사 통계 집단 설계 즉 실험 설계에서는 요 앞에 이렇게 R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R자가 없습니다. 뭐 이 R자가 없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바로 요거 이제 요게 저 실험 집단이고 이게 통계 집단입니다. 이 X란 것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예를 따르면 미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거고 여기는 실시하지 않은 건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미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니까 실험 집단이고 하지 않았으니까 통제 집단인데 R자가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은 그 대상자를 무작위로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무작위 배정을 의미하는 R이 생략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까 말한 여기죠.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 또는 전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가 똑같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자가 없는 거 그 이제 차이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사 실험 설계와 실험 설계의 차이는요, 뭡니까?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유사 실험 설계는 어떠냐면은 무작위 할당을 무작위 배당 또는 무작위 할당, 무작위 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사 실험 설계가 좋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시 이제 반복하자면은 유사 실험 설계와 순수 실험 설계의 차이점은 바로 저기죠. 무작위 할당을 순수 실험 설계 또는 실험 설계에서는 하고 유사 실험 설계 또는 준 실험 설계에서는 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기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